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결혼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반도체 제국의 기술력이 턱 밑까지 추격을 당하고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는 추월을 당한 것 같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은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양산,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76단 낸드 플래시는 한국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8단 기술과 비교해 48단이나 높고 적정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는 D램과 달리 데이터를 영구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PC 등 개인용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반도체입니다. 마이크론에 따르면 수직 적층 3D 방식으로 쌓은 176단 낸드 플래시는 기존 96단 낸드 플래시와 비교해 칩 면적은 30% 감소한 반면 읽기, 쓰기 속도는 35% 빨라졌다고 합니다. 기업 간 거래, B2B 제품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용 SSD로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D 낸드 플래시는 기본 저장 단위인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적층수가 높아질수록 저장 용량이 늘어납니다. 최근 낸드 플래시 업체들은 데이터 저장 공간인 셀을 수직으로 높게 쌓아 저장 용량이 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28단 제품이 주력이고 176단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빌딩에 비유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고 128층 빌딩을 짓고 있고 마이크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176층 빌딩을 완공해서 분양한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의 전통 강자는 삼성전자입니다. 마이크론은 D램 반도체 시장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 상강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약했습니다. 삼성전자, 일본 키옥시아, 미국 웨스턴 디지털, 인텔, SK하이닉스에 이은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에 제대로 한 방을 맞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세계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매년 20조에서 30조 원을 경기도 평택, 반도체 라인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0조 원을 들여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전문가 황철성 서울대 석좌 교수는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삼성전자를 앞질렀거나 최소한 대등해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D램 시장과 관련해서도 과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기술 격차가 3년 수준이었는데 최근 반년 정도로 좁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론의 낸드 플래시 개발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셀을 쌓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멍 뚫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28단까지는 구멍을 한 번에 뚫는 싱글 스택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176단부터는 삼성전자도 한 번에 구멍을 뚫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두 번 뚫어야 하는 더블 스택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쓰지 않던 기술을 쓰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SK하이닉스의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처음부터 더블 스택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100층짜리 건물을 한 번에 올렸다면 SK하이닉스는 50층 먼저 짓고 그 위에 50층을 또 올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8단 낸드 플래시를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할 때도 더블 스택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현재 176단 제품을 개발 중에 있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이크론의 기술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론도 지금까지
더블 스택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다른 반도체와 비교해서 동작의 원리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특별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단 한 달이라도 마이크론이 먼저 내놓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력이란 반발짝만 앞서가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이크론은 그동안 기술력으로 치고 나오는 회사가 아니라 보수적인 기업이었는데 전략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론은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하고 출시해서 새로운 시장에 나오는 과실을 따먹으면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먹고 나중에 마이크론이 먹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먼저 내놓는 것을 보면 공격적인 전략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공격적인 전략으로 바뀐 원동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D램 업체 엘피다 인수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3년 당시 D램 시장 세계 4위였던 마이크론은 세계 3위 일본 엘피다를 인수했습니다. 3위와 4위의 결합에도 D램 시장에서 2위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마이크론의 엘피다 인수는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마이크론은 엘피다를 인수하고 재무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안정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엘피다의 R&D 인력을 흡수하고 기술력에서 지금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미국 정부의 정치적 환경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약 15%에서 3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부르짖으며 자국 제조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을 등에 업고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삼성전자의 EUV 극자외선 장비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UV 장비는 약 2천억 원 정도 하는 상당한 고가의 장비입니다. 사용 용도를 보면 붓으로 선을 긋는 것과 샤프로 가늘게 선을 긋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미세 공정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EUV처럼 비싼 장비를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비싼 장비를 써서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싼 EUV 장비를 쓴다는 것은 공정 효율을 올려서 원가가 오른 만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D램 시장은 예전에 선의 폭이 40나노, 30나노, 20나노일 때에는 10나노미터씩 좁히기에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10나노미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1나노미터 줄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UV를 D램에 사용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대규모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끌어올렸습니다. EUV 장비는 비싸지만 그 장비를 유지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돈이 엄청 듭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의 기술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고 낸드 플래시는 추월을 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제국이 계속 이어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